제도가 시행이 되자마자 바로 딱 참가를 한 게 바로 강원FC.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양현준이 지난 시즌 한 시즌 동안 야, 성장을 한 거죠. 한 20경기 가량을 쫙 뛰면서 이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뭐 양현준, 뭐 강성진, 김지수 네. 그런 2002년, 3년, 4년 뭐 이럴 때 태어난 아주 젊은 선수들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도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고종수라든지 이동국이라든지 네. 뭐 있었지만 그렇게 또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구단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음. 과연 이 배경 무엇인가? 뭐 일단은 네. 프로 유스를 다 네. 갖춰야 되고요. 유스 시스템. 네. 각 구단마다 유스 팀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과거 한 15년 전만 해도 몇 개 구단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포항 정도? 전남? 전남 포항 전남? 같은 네. 회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동국이라든지 그렇죠. 뭐 오범석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쭉 꾸준히 배출을 해온 팀이고 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 고등학교 축구부에다가 몇 푼 던져준다.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네. 요거를 안 하는 구단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 의무화. 의무. 네. 2009년부터 K리그 새로 생기는 팀도 그거를 무조건 같이 시작을 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유스가 있어야 지금 됩니다. 김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막내 팀이잖아요. 네. 김포가. 네. 김포도 지금 18세 팀은 있습니다. 네. 이게 모든 구단에서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유망주 발굴이 용이해지는 거 아니겠느냐. 유스들도 학년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거기서 베스트 11으로 살아남지 못하면 네. 아웃됩니다. 정말 이거 프로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네네. 정착을 시켰고, 그래서 그 선수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또 이제 프로에 올라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일반 뭐 축구팀을 다닌다고 해서 못 오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하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프로 유스 선수들을 먼저 선발하고 이 유스 시스템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뭐 강성진, 네. 오산중, 오산고 그렇죠. 이 선수는 맞습니다. 중학교부터 유스예요. 유스죠, 유스. 네. 예. 그리고 예. 성골, 이태석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부터 네. 쭉쭉 올라온 선수고 네. 고영준 같은 경우는 이 선수는 더 대박입니다. 이 선수는 초중고 야, 포항 사나이 프랜차이즈 스타. 프랜차이즈 중에 프랜차이즈 네. 로컬 중에 로컬보이. 야, 로컬보이. 네. 김지수 선수도 풍생고 풍생고. 성남 유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구단에 돈이 들어가서 고등학교 축구부 내지는 뭐 그런 어린 팀이 운영이 된다는 건데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도 드는 비용이 현저히 적죠. 옛날에 축구하려면 사실 뭐 무슨 숙소비도 내고 뭐 그렇죠. 전지훈련비도 내고 뭐 네. 뭐도 내고 뭐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간식비도 내고. 프로 유스는 그 돈 내는 거 프로유스는 투자를 받죠. 투자를 받기 때문에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강성진 선수 같은 경우에 그 고등학교 때 감독님이 차두리예요, 차두리. 차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언더 22세 카드. 네, 그 U22 제도가 또 도입이 됐죠. 도입이 돼서 네. 현재까지도 좀 찬반이 엇갈린다. 맞습니다. 네. 과연 프로 일부 여기에서 22세 이하 선수를 억지로 쓰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물론 팀에 양현준 같은 선수가 있으면 노 프로블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팀에는 잘하는 어린 선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관중은 돈을 내고 이 팀의 경기를 보러 간 건데 최상의 경기력이 아닌 좀 떨어지는 경기를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선수가 어쨌든 출전을 의무적으로 한 명은 추천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5분입니까? 10분 막 됐습니까? 5분 10분 찍히고 그런 어떤 네. 꼼수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것 네. 때문에도 좀 말이 많았었는데. 네. 22세까지는 김상래라는 선수가 제가 21예요. 그렇죠. 근데 팀에 잘하는 21~2살이 없어. 그래서 막 계속 나가. 22세 그 다음 해도 나가. 근데 23살이 되는 순간 바보가 돼버립니다. 네. 프로는 어쨌든 잘하면 경기를 뛰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 선수가 더 성장을 했다고 보고 네. 그 다음 시즌에도 네. 거기서 경쟁을 해서 이겨내서 경기를 뛰느냐, 네. 그것도 또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네. 22세 선수가 능력치가 뭐 80인 선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23세 선수인데 85예요. 그렇죠.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이 선수가 85니까 이 선수를 뛰켜야 되지만 22세 룰 때문에 이 5 정도 차이면은
에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어린 놈 나가라 맞아요, 할 맞아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다. 그러니까 뭐 프로 연맹에서도 그리고 또 구단에서도 다 뭐 선수 수급하는데도 지금 어쨌든 어려움도 있는 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프로 유스가 잘 정착이 돼서 그래서 뭐 외탄 소년단도 생겼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뭐 포항도 마찬가지니까 정말 두루두루 많은 팀들이 유스들을 잘 성장시켜서 지금의 K리그에서 뛰게끔 만들어주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은데 네. 그런 그 어떤 22세 룰에 있어서는 약간 갸우뚱한 약간 모순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완벽하게 좀 보완을 해야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 축구는 지금 맛이 갔습니다. 22세 이하 룰 때문에 네, 그렇죠.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한 1, 2학년 다니고서는 바로 때려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되면서 더 씨가 말르고 있습니다. 네네.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 국내 프로 축구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외국으로 가는 사례가 많아요. 조금은 우리가 또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문제다. 네,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준프로 제도. 이제 그게 조금 더 어려졌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라면 준프로 계약을 해서 프로 경기에 뛰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맨유에서 뭐 급식포드라는 말도 있었죠. 그렇죠. 급식포드. 그러니까 레시포드 선수가 막 17살인데 학교 갔다가 끝나고 맨유 훈련장 와서 훈련하고 주말에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뛰고 급식 먹는 애가 경기도 뛴다 해서 급식포드였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사례가 없냐.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었어요. 이 선수가 너무나도 천재적인 선수라서 자신감이 있어서 어쨌든 고등학교 그 학교 축구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프로 계약을 해서 그냥 학교 출석하고 프로 와서 훈련하고 하면은 급식 뭐 땡땡 선수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프로 계약을 프로로 넘어와 버리면 고등학교 그 거기서는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프로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준프로,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에 어떤 그런 준프로라는 자격이 생기면서 양쪽을 다 걸쳐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원삼성이 준프로 계약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팀인데 수원삼성에서 막 주전 선수들이 다쳐서 선수가 모자란다. 그럼 준프로로 땡겨서 이 18, 19짜리가 프로리그 경기에 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한 번 뛰면 다시는 못 내려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준프로 제도는 여기서 뛰더라도 여기 밑에 경기를 또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선수가 어쨌든 경기 감각을 네. 계속 끌어올릴 수 네.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렇죠.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성공적이라고. 네. 그래서 선수가 이거를 준프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준프로 계약해서 프로 형들이랑 훈련도 하고 경기도 뛸 수 있으면 뛰고 월급도 짭짤하죠. 받고. 네.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선수들도 네. 예전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졌죠. 그렇죠.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또 가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좀 생겨났다고 합니다. 위원님 시절에는 대부분 대학을 갔잖아요. 무조건 4년 졸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중퇴는 없었고. 그런 거 없었어요. 예, 무조건 저는 4년 졸업하고 그리고 팀에 간다고 생각했지. 뭐 돌이켜 보면 최문식이라고 예를 들어봤죠. 네네네네. 그 친구가 고졸, 테크니션. 예, 그리고 고졸 졸업하자마자 포항에 네.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 선수 나쁘지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프로로 갈 것 같아요. 프로로. 예, 저는 프로로. 그 4년의 시간이 저는 너무 긴 것 같아요. 길긴 하죠. 그러니까 그건 또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빠른 시작이 성공을 보장하는 건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많진 않지만 좀 천천히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박지성. 어쨌든 대학교 1학년만 하고 바로 갔는데. 그렇네요. 네. 1학년만 하고 갔나? 네. 지금 김천에 있는 김지현 선수. 김지현. 이 선수 물론 뭐 혹자는 스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 정도면 꽤 그래도 K리그에서 괜찮은 선수거든요. 대학을 갔다가 편입까지 했어요. 편입을 했다는 거는 2년을 다니고 다른 학교로 갔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가 배울 거 배우고 성장할 거 성장해서 K리그 들어와서 능력을 보여준 선수. 네. 또 한 가지 B팀. 유럽 스타일로 가는 거죠. 그렇죠. R리그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리저브 리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죠. 팀 안에 한 40명에서 뭐 50명 선수들이 있으면 그중에 경기 뛰는 한 거는 한 절반들. 20명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좀 2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그 각 구단마다 그 팀들끼리 리그를 했습니다. 물론 뭐 거기서 간절하게 뛰는 선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비공식적인 리그. 그렇죠. 그거고 뭐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설렁설렁 할 수도 있나요? 제가 알리그 뭐 코치도 해봤는데 네네. 뭐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기에서도 여튼 뭐 승패를 또 결정지었고 또 네네. 순위도 또 그렇게 네, 또 하긴 하죠. 하긴 하기 때문에 설렁설렁은 하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하지만 그거는 비공식적인 그렇죠. 그런 대회였고 B팀 네. B팀이 이제 뭐냐면 그런 2군 팀인데 이 팀을 공식화 시키는 겁니다. 그 알리그는 프리미어 리그 스타일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리저브 리그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 2군 리그가. 그런데 스페인이나 독일 이런 경우에는 B팀을 팀 내에 뭐 레알 마드리드 B 이런 식으로 성인 팀이지만 그 유소년 팀이 아니고 성인 팀이지만 2군격인 팀을 따로 만들어서 이 팀을 하부 리그에 참가를 시킵니다. 뭐 4부 리그나 잘하면 3부 리그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뭐 이승호도 여기서 잠깐 뛴 적이 있고요. 네네네. 정우영 같은 경우에도 바이에른 뮌헨 B 팀에서 많이 뛰었고. 네, 그렇죠. 성인 대회에 참여를 시킴으로써 이 어린 선수들에게 더 어떤 공식적인 대회, 공식적인 경기에서 경쟁을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게 작년부터 K리그 그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가 협의를 해서 B팀이 이 K4 리그에 들어올 수 있게 협의를 했고 제도가 시행이 되자마자 바로 딱 참가를 한 게 바로 강원FC.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양현준이 지난 시즌 한 시즌 동안 성장을 한 거죠. 한 20경기 가량을 쫙 뛰면서 1년 동안 그런 성인 무대의 맛을 봤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고등학교 나온 선수가 바로 1부 리그 경기에 막 기회를 많이 받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만약에 강원에 B팀이 없었다면 양현준이 실전 경기에서 쌓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독들도 네네. 분명히 양현준 선수 최용수 감독이 경기하는 걸 봤겠죠. 네네. 또 이영표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경기를 뛸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그걸 잘 운영을 했고 사실 모든 팀이 이거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만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네. 올해 이제 몇몇 팀이 더 추가가 됐어요. 뭐 오케이. 전북이라든지 그렇죠. 대전 이런 팀들이 대구 또 B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식 대회이기 때문에 또 뭐 막 구장을 뭐 해야 되고 뭐 원정팀 초청도 제대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하는 작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 구단들이 한다는 거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당연하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영표 대표가 어. 물론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적인 능력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지 않나. 네. 원투 쓰리 넘버원이죠. 슈퍼 세이버.